여러분, 2025년 12월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들 모두 잘 되길 기원합니다. 인생은 전쟁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서 매일 칼을 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동료와 경쟁하고, 시장에서는 경쟁사와 싸우고, 심지어 집에서는 가족과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나도 다치고 적도 다치고 남는 건 상처뿐인 영광인데, 그게 진짜 승리일까요? 2500년 전 중국 춘추 전국 시대라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천재 전략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선 중에 최선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빌 게이츠, 손정의,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는 동양 고전의 정수, 손무의 손자병법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판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피해 없이 얻어내는 궁극의 처세술입니다.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다 인생이 꼬여버린 여러분에게 저 꿈을 걷는 자의 시선과 해석으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세상을 내 발 아래 두는 고수의 필승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손자병법이 싸움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고요. 아닙니다.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은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손문은 말합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전쟁을 한번 하면 국고가 바닥이 나고 백성이 죽고 땅이 황폐해집니다. 이겨도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는 칼부터 뽑지만 고수는 외교로 해결하고 계략으로 해결합니다. 현대사회도 똑같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가서 이기면 뭐합니까? 변호사 비용도 날리고 시간도 뺏기고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그건 이겨도 진 겁니다. 직장 상사와 들이받고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결국 회사를 나가야 하는데 진정한 고수는 적이 칼을 뽑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거나 적의 이익을 건드려 협상하거나 적의 동맹을 끊어버립니다.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수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판을 다시 짜세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알면서 가장 많이 틀리게 알고 있는 명언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아닙니다. 손문은 100점 백승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원문은 지피지기 100점 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승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도 따라야 하고 하늘의 뜻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지 않는 것, 위험하지 않은 상태는 나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공격보다 수비, 즉 보존을 강조합니다. 나를 먼저 단단하게 지키고 적이 실수할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서 무작정 덤빕니다. 내 자금 사정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내 실력도 모르고 창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위태로울 수밖에요.
먼저 자기 객관화가 먼저입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자원은 얼마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파악한 사람은 절대 무리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태롭지 않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감정은 전략의 최대 적이다. 장수는 분노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교는 화가 난다고 해서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만 멸망한 국가는 다시 세울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들은 대부분 욱해서 저지른 것들입니다. 욱해서 사표 던지고, 욱해서 헤어지자고 하고, 욱해서 전 재산을 몰빵 투자합니다. 손문은 경고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그 결과는 영구적이라고.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화가 난다고 너무 많은 화를 내지 마십시오. 누가 자존심을 긁었다고 해서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머리가 먼저 차가워져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은 적이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템포 쉬십시오. 그 3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합니다. 이겨놓고 싸워라. 손자병법 4장 군형편에 나오는 명문장입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난 뒤에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건 뒤에 요행이 이기기를 바란다. 고수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병력, 보급, 지형, 날씨, 사기, 이 모든 조건에서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단지 그것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반면 하수는 일단 덤빕니다. 하면 된다. 정신력으로 버텨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발표 당일에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자료조사, 리허설, 심사위원회 성향 파악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발표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이겨 있어야 합니다. 면접도, 시험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승리만 챙겨라. 불확실성에 기대지 말고 철저한 준비로 승리를 확정하십시오. 속임수는 비겁한 게 아니다. 전쟁은 속임수다. 즉 병자 궤도. 적을 속여라. 능력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척해라. 이익으로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도덕 교과서와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손자병법이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패를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여유로운 척 하십시오. 갖고 싶을수록 관심 없는 척 하십시오. 나의 의도를 감추고 상대방이 나의 허실을 모르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호랑이는 사냥을 할 때 발소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톱을 숨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적의 숨통을 끊을 때만 꺼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손무가 말하는 최강의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물과 같은 군대입니다.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다. 지형에 따라 흐른다. 군대도 고정된 형태가 없어야 한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 원래 이렇게 해왔어. 이게 정석이야. 이런 굳은 생각이 여러분을 망칩니다. 즉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20대 때는 20대의 전략이, 60대 때는 60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취해 있는 리더는 반드시 망합니다. 노키아도, 코닥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십시오. 강한 적을 만나면 피하고 약한 적을 만나면 치십시오.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뚫리면 쏟아지십시오. 형태가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연함이 곧 강함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기 위한 현대적 적용. 자, 이제 21세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취업 준비생에게 적은 면접관과 경쟁자입니다. 직장인에게 적은 시장 변화와 사내 정치일 겁니다. 은퇴자에게 적은 질병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적을 분석하십시오.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데이터를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 통장 잔고, 내 체력, 내 멘탈, 그 후에 싸울지 말지를 결정하십시오. 이길 수 없다면 도망치십시오. 즉 손자병법 36개 줄행랑도 전략입니다. 힘을 길러서 이길 수 있을 때 다시 오면 됩니다. 무모하게 싸우다 죽는 것보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전쟁터를 걷고 있는 여러분, 손자병법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남을 꺾는 게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임이다. 승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불패, 즉 지지 않음을 목표로 하십시오. 건강을 잃지 않는 것, 신용을 잃지 않는 것, 가족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싸우려 했습니까? 칼을 거두세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판 전체를 보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웃으면서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길, 그 묘수가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최고의 장수는 칼을 쓰지 않습니다. 지혜를 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낡은 칼 대신 천하를 움직이는 비단부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가장 우아한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혜의 등불을 들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